안녕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3월달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1학년, 2학년 분들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1학년 분들은 중학교에서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범위가 중학교 전범위였고, 2학년 분들도 2학년 올라와서 수학은 얼마 배우지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전범위를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물론 유형과 틀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키우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진짜 실제로 수능 범위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격변하는 문이과 통합에서 이제 수능이 선택 수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국어도 그렇고 사탐과탐도 그렇지만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수능을 보시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학년은 선택 수학이다. 물론 수리, 가형과 나형으로 확통, 미적분, 그리고 뭐 재작년에 기백 봤던 문제는 있지만 선택 수학으로 되어 있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분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3월달 모의고사로 좀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범위 및 문항 구성인데, 문항 구성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1, 2학년 때는 그냥 30문제로 2점짜리 3개, 그죠? 3점짜리 뭐 14개, 4점짜리 13개 해가지고 2, 3점 합쳐서 48점, 4점짜리 13문항은 52점, 이렇게 해서 그냥 100점짜리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요번엔 좀 달라집니다. 자, 이 범위 및 문항 구성을 한 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능 범위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필수로 공통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그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2학년 때 이미 이건 다 배웠을 겁니다. 이제 수학 1 더하기 수학 2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공통된 출제 범위로 2점짜 선생님이 이제 1, 2학년 분들한테는 뭐 개수 알려드리긴 했었거든요. 선택 수학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2점짜리 3개, 그리고 3점짜리 10개, 2점짜리 2개, 그쵸? 이 3개 중에 하나는 선택수가 날라갔으니까 2점짜리 2개, 3점짜리 10개, 4점짜리 10개. 이렇게 해서 딱 74점이 일단 수학 1과 수학 2 공통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셨겠지만 이번에 뭐라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확률과 통계, 일명 확통이죠. 확률과 통계. 자,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세 파트를 보게 됩니다. 세 파트 중 하나를 하는데 이때 이제 2점짜리가 한 개 딱 들어가 있고요. 3점짜리가 4개. 자, 4점짜리가 3개. 이렇게 해서 26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합쳐주시면 100점 문항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점이 전체적으로 3개고 3점이 14개, 4점이 13개인 건 똑같죠. 똑같은데 이 확통,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을 때 좀 난이도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이제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 이렇게 있을 때 수리가가 이제 이과분들이죠. 공과계열. 수리나형 문과대학 이렇게 봤을 때 그때 확통은 다 공통범위였습니다. 그리고 수리나형과 수리가형의 갭이 큽니다. 여러분 수리가는 똑같은 3등급이라도 수리나 수리가의 3등급 이상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킬러 문항도 아예 때 깊이가 다른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요번에 뭐 많은 예상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수학 1, 2가 공통 범위로 출제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난이도를 높일 거고, 그리고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는 사실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정 물론 어렵고 평균이 낮은 과목의 표준 변환 점수는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를 엄청 심하게 두기는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확통과 미적분, 기하, 선택 수학의 난이도는 무난하거나 좀 쉽게, 대신에 수학 1과 2에서 확 올려서 예전 표현으로 수리 나를 준비하던 문과생들은 와 하는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지배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예상은 거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느낀 게 수학 원투 3점이 지나서 4점에 딱 돌입하는 이 순간부터 체감 난이도가 확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여러분 이제 그 수학 1에서 삼각함수 파트 어려워하시잖아요. 사인 법칙이라든지 그쵸,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그리고 수학2에서 배웠던 다항함수의 미분법, 적분법 중에서 약간 어려운 개념들이 바로바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진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이번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삼각비 부분에서 응용된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와, 어려웠겠는데 74점 중에서 많이 고득점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수학 1, 2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좀 이따 3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수학 1과 수학 2를 복습을 정말로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EBS 연계율이 70에서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EBS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고득점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수학 1, 2에 대한 내용을 정말 심화스럽게 많이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점 10개 중에 적어도 70% 정도를 선방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3등급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수학을 하셨을 때 사실 제일 무난한 건 확률과 통계이긴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뭐 2학년 때 경우의 수 확률 부분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 조합 부분이고 이제 이때 가셨을 텐데 이때 범위는 전체 범위는 아직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확통을 선택하셨을 때 어디까지 냈을 거냐면 순열과 조합까지 냈을 거예요. 대 1단원에 순열과 조합까지 냈을 거고요. 정말 무난한 그냥 여러 가지 순열 조합, 그렇죠? 계산들 경우의 수, 그리고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조합도 중복 조합. 그나마 이제 이 4점짜리 마지막에 있는 29번, 30번이 이제 예전 표현으로 킬러 준 킬러겠죠. 여기 있는 4점짜리 문항 중에서 마지막 30번은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나누려고 했다면. 근데 뭐 선생님 풀이해드렸지만 수영도 가지치기 의미로 보셨으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번호 10번 차이 나는 거, 앞뒤로 못 앉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저는 29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렵긴 했죠. 어렵긴 했으나 그래도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저 한 6문항 정도가 부드러운 문항이었기 때문에 확통은 그냥 무난했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미적분은 좀 어렵죠. 확통보다. 근데 약간 이제 의외 부분은 좀 기하이긴 했어요. 좀 기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미적분도 여러분이 미분 가능성이나 이제 적분에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 그죠? 나중에 가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다행히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까지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급수를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한급수 들어가면 원래 무한등비급수가 무조건 4점짜리 나오는 문항인데 수열의 극한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역시 29번, 30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적분은 뭐에 심하죠? 수학2에 대한 심화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적분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수학2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돼요. 반대로 미적분과 수2는 거의 하나로 세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2 미적분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용상으로는 기하나 확통은 아예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으로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게. 근데 수학2의 뼈대를 갖고 다항함수 대신에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제 그렇게 함수만 확장한 거니까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수학2 정말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절대값 있는 함수라든지 이제 예전 표현 뭐 우함수, 기함수, 현재 짝함수, 홀함수라고 하는 그런 우기함수, 그렇죠? 그런 특징들. 그리고 뭐 가우스 함수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함수에 대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 믹스된 문제들. 그리고 뭐 접선에 관련된 개념들에서 수학2 미적분을 한 세트로 좀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될 거예요. 해두셔야 될 거고 의외는 좀 기하였던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올해가 2021년도죠. 작년 2020년도죠. 그리고 재작년 2019년도인데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9년 전까지는 기하와 벡터라고 해서 수리 가형에 이 문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로. 그래서 기백은
원래 변별력 있는, 그러니까 29번이나 30번, 21번, 20번의 킬러 문항 중킬러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막 공간 잡혀서 공간 벡터 같은 건 해설을 봐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정말 킬러였다 라는 문항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돌연 2020년 작년에 기백은 출제 범위에서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아예.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수능에서. 근데 이게 2021년에 다시 무엇으로 부활한 거죠? 선택 수학으로 선택적 부활을 한 겁니다. 도형에 자신이 있다. 저는 공간갑적 능력 좋고 어떤 약간 도형적인 센스 좋아요. 중학교 때 2학기 단원이 다 도형인데 잘했던 것 같아요. 전 기하를 선택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 기하 벡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은 기하가 엄청 어렵게 출제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갑자기 삭제됐다가 다시 어렵게 내기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기하에 대한 선택 그리고 이번에 본 모의평가로 채점 결과 보려고 약간 몸을 사렸던 건지 기하가 오히려 선생님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에 기하는 그래도 무난했다고 봅니다. 미적분 문제보다. 왜? 2점 3점짜리 기본 개념 문제였고 게다가 얘는 출제 범위가 이번에 2차 곡선까지였습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까지만 딱 나왔고요. 선생님 강의할 때도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2차 곡선은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물선으로부터 준선과 초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타원은 타원 위의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일치한다. 그리고 쌍곡선은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똑같다는 이 기본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겠죠. 2차 곡선은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점짜리 3개 중에서 사실 마지막 30번 문제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킬러 문항 치고는 괜찮은데? 뭐에 비해서? 미적분 확통에 비해서. 이런 느낌이 풀면서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도 거의 1, 2등급 푸시는 분들은 선생님들만큼 잘 풀기 때문에 분명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하가 조금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미적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확통도 킬러 한두 개는 어렵지만 좀 무난했고요. 포인트는 아무튼 수학 원투가 아예 이제 어렵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 난이도 2번에서 그걸 제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 1과 수학 2를 정말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2학년 분들이야 뭐 4점짜리 세 부류로 나눠서 요거 해봐라 여기까지 할 수 있다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 봤을 때 수학 1, 2를 얼마만큼 잘해내고 선택수학, 확통, 미적분, 기하 중 이 킬러 문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8개 중에서 상위 등급으로 가려면 적어도 1개 정도만 틀려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보는 30번 문제 하나 정도겠죠. 대신 이제 앞에 수학 1, 2에서도 한 2개 정도만 틀리면은 이제 1등급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왜냐면 예전에 수리 나영이 보통 88, 수리 가영 92였으니까 섞이면은 이제 한 두세 문항, 4점짜리 두세 문항으로 1등급 컷이 잡힐 것 같아요. 92, 88 왔다 갔다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1, 2등급을 목표에 노리신 분은 거기까지는 해내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일단은 저는 3등급 안에 안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수학 1, 2 공통 부분이건 선택 부분이건 당연히 2, 3점짜리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4점짜리도 여기서는 최소한 한 6개까지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어려운 뭐 두세 개는 못 풀 수 있어요. 저쪽에 선택에서 한두 개 못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3등급 안에 들은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번 모의평가 결과가 4, 5등급까지 나오신 분들은 언제? 6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3월달도 중요하지만 6월달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재수생분들도 반수생분들도 슬슬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9월 출제하는 평가원이 결국 수능을 출제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약간 스타일이나 흐름이 조금 다른 몇 문항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월, 4월, 7월, 10월에 보는 것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6월에 보고 그래서 9월에 보고 그렇죠? 이어서 12월달 마지막 수능을 딱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6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오는 게 수능에 거의 나옵니다. 90% 이상. 스타일도 비슷해요. 왜냐면 평가원이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항별로.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3월달 모의고사의 의미는 선택수학을 시작을 해봤다는 거. 그럼 여러분도 이게 선택수학의 난이도 이 정도구나. 물론 더 뒤로 모의고사랑
대수능 모의평가 출제되는 걸 또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수학 1, 2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확실히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요는 진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뭐 시그마 문제도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 삼각함수 부분을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최대 최소,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그래서 삼각함수만큼은 여러분이 좀 따로 떼와서 한번 날 잡고 뭐 주말에 빵 임팩트 있게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이 삼각함수 단원 자체는 한번 좀 복습을 해두셔야 조금 이제 3등급 안으로 고등급으로 가기 위한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수학 1의 삼각함수는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거듭 강조드렸지만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수학 2 진짜 잘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수학을 좀 사실 바꿔가면서 여러분 다른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기하를 고집하지 말고 기하를 해봤는데 기하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3월 달에 봤던 다른 문제들 다 업로드 되잖아요. 확통, 미적분 등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 확통으로 바꿀까? 미적분을 바꿀까 하는 걸 6월 안에 좀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6월 달에 보고 아니야 9월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계속 공부하기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6월 달 목표로 선택 수학도 잘 한번 해보시고 수학 1, 2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6월 달에 수능 최저나 아예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정시에 좀 비중을 많이 두신 분들은 한 번 더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6월 달에 여러분과 또 대수능 모의평가 풀고 문항도 풀고 분석도 좀 더 해드릴 테니까 일단 3월 달에 시작을 했다는 거. 고3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3월 달에 너의 성적이 수능의 성적이다라는 얘기를, 그죠? 예,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모의고사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 저 3월 달에 5등급 하셨는데 수능 때 5등급 끝이면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파이팅 해주시고요. 선생님하고 6월 달에도 모의평가 잘 치르신 후에 문항 분석도 하고 또 이제 9월, 11월까지 연계되는 수능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과대학은 분명히 미적분과 기하 중 거의 강제 선택을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학교 입시 발표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안을 보시면 문과는 확통이고, 근데 이과대학에서도 확통을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임밸류 있는 학교는 분명히 미적분 기하에서 선택권을 줄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좀 연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고도 너무 고생을 하셨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조금 이제 파이팅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 보는 그 당일날까지 그렇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수학을 떼놓고는 좀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특히 정시에서 항상 변별력 있는 게 수학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힘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남은 1년을 입시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6월달 모의평가 분석 때도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어요.